네, 토론 M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정규재 전 주필, 조경태,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주필님, 아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네, 소위 이제 정당 민주주의인데요.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의 요점은 당원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당은 정당의 당원들이 주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이너서클이 있고 소위 우리가 그동안 윤 정부에서는 윤핵관 이렇게 부르던 이너서클이 있고 그 이너서클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 이너서클의 부하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후보 확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10만 표의 가짜표가 들어오고 그 가짜표를 운용하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내는 조작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게 어떤 수사 대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이 보수의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작전은 이너서클이 하는 거죠. 당원 주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토호들인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들의 마치 부하들이나 용역 직원들인 것 같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조직이 돼 있고 사실 이번 선거를 우리는 오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민주당은 소위 당원 주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특히나 지난 총선 전에 공천을 둘러싼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과정도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거쳐내죠. 그래서 이 운동권들에 의해서 은밀한 뭔가가 어떤 조직적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당도 투명하게 당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운동권 정당으로의 성격이 소위 진보 시민들의 정당으로 굉장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자연히 그 주변에 당원 주변에 있는 인물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힘당은 단순히 이번에 패배했다, 뭐 그 심기일전에서 잘하면 다음에는 복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이 이 퇴행적으로 완전히 어떤 퇴행 상태에 있는 정당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재기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필께서 어느 자리에선가 하신 말씀 하나가 제가 잘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광주가 시키면 민주당은 하지만 거꾸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이 시키면 대구가 한다. 뭐 이런 또 완전히 역전된 구조.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역전된 구조를 어떻게 어떻게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정당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의 극우화돼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바뀌면서 이 극우화된 정당이 중도 보수로 가면서 이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의 지지를 거의 받지 않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죠. 30대인데도 그런 역동성은 있었거든요. 그러나서 또 지난번에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당대표가 63% 됐죠.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역동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최근에 12.3 비상계엄의 어떤 사항에서 저는 약간 그 일부 극우들을 통해서 오염된 그런 그 당원들도 다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저더라도 상당히 근소한 차로 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믿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예. 근데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상당한 그 당원들의 충격이 컸을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건 뭔가 우리가 속았구나. 예. 잘못되어 가는구나. 이래 가면은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예. 어떤 정권을 잡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가진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예. 저는 혁신적이고 저는 개혁적인 지도부가 다시 탄생하고 예. 그 지도부가 저는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충격적 패배로 당원들이 각성할 것이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유 작가께서는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전망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경쟁인데 예. 그러려면 경쟁의 주체들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주체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한 두 집단 혹은 여러 집단들이 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 예. 하나는 지금 정규재 지필께서 말씀하신 그 당원의 건강성, 예. 또 당원의 주권을 바탕으로 당을 필요할 때 혁신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예.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무너졌다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예.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말살하고 예.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 시도였다면 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이 5건이나 야당의 지도자를 기소해가지고 예. 물론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기소하는 게 맞죠. 근데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고 유무죄가 막 엇갈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그렇게 무더기 기소를 하고 막 검찰이 증인을 막 400명, 500명 신청해서 예. 끝도 없이 한 개인을 자기들은 국가 돈으로 하면서 한 개인은 개인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파탄 상태에 몰아넣는 이런 식으로 법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 시도. 예. 이게 같은 거거든요. 예. 이 문화요. 이게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호소를 했는데 자기들 독재 좋아하잖아요. 예. 아니 비상계엄도 옹호하잖아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거를 계속 자기들이 지지해왔잖아요. 예. 자기들은 비상계엄도 좋아하고 독재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독재를 막아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 말의 모순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또 한 덩어리 문제예요. 예. 그 두 가지를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극복을 해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선거에 큰 패배거든요. 네. 큰 패배 아마 믿었던 거구들 30% 이상 이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극적으로라도. 그렇게 또 메시지가 계속 주입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충격이 클 거고 예. 나머지 한 60, 70%의 그나마 그 이준석을 선택하고 또 한동훈을 선택했던 예. 다수의 당원들은 저는 희망이 있다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예. 우리가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했을 때 예. 거기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만약에 거기서조차도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 당은 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해체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체시켜야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희망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우리 당의 한 60, 70%의 건강한 당원들이 예. 저는 우리 당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예. 그럴 때 저는 앞으로 새로 탄생되는 정당의 예. 정부의 정당과 저는 여야가 저는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주필께서는 전당대 방금 그 발언이 굉장히 과격하신데요. 해체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종종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정당은 망해야 된다. 예. 도저히 뭐 회생불능이다. 기회를 예. 한번 주시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에워싸고 예. 포위하고 질식시키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터키라든가 예. 이 다른 나라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나라에서도 관찰되는 소위 사법 독재 예. 또는 검찰 독재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 독재, 사법 독재, 그 리갈리즘 오토크라시라고 예.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국힘당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본인들 당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전혀 모르는 예.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참으로 이상한데 예. 이분들이 지금 제가 국힘당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교육을 절대로 안 합니다. 교육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민주당만 하더라도 사실은 선거 부정론이 민주당에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먼저 만들어졌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당원들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네. 불러 가지고 전국을 순회를 하고 예. 이래서 그걸 가라앉혔어요. 예. 그런데 국힘당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줘도 안 합니다. 예. 절대로 그런 걸 안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그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쏟고 예.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죠. 당원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지 있는데, 않나. 예. 그거를 우리는 통치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개몽이라고도. 지금은 유신헌법이 아니에요. 예. 개몽이라고. 87년에 만들어진 네. 소위 87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권 이런 걸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헌법적 기본적인 조직 헌법의 조항이 76조, 77조의 조항이 대통령에게 통치권이라는 것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힘당 당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통치권이 당연히 있고 그런 통치권의 행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런 그 국민 계몽 활동을 하는 건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교육을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심각하게 되어 있죠. 사실 예, 근데 예. 부산이나 대구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시민들은 한계예요. 특히 대구도요. 예. 제가 범어 먹자타운이라는 데가 서울로 치면은 강남이에요. 예. 대구에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사거리. 강남역 예. 사거리 같은 데인데 제가 저녁에 갔는데 거리가 한산합니다. 노래방 들어가 봤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팀이 한 팀도 없어요. 예. 그 시민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 쪽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뭘 하냐. 예. 제가 여쭤봐서 뭐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밑바닥 정서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진짜 이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구에서 지지받는 거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예. 봐요. 다만 버티는 거는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오. 네. 특정 어떤 이념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한 혐오. 혐오를 조장해서 그런 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길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근데 걱정은 또 그나마 또 요즘에 또 영향력 발휘한 게 부정선거 담론이에요. 예. 아마 이 결론을 보고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뭉치게 만들려고 할 텐데 어떤 현명하게 좀 잘 돌파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돌파가 안 되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패배로 인한 자정 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선거라는 것은 항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갈 때 예. 지더라도 희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원칙 없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예. 않고 뭐 어떤 선거를 치러서 패배하게 되면은 저는 그것은 그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에 선거를 치른 것은 저는 원칙 없는 그런 패배였다. 예.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오로지 그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않고 예. 가감히 쳐내지 못하고 또 친윤들이 선대위에 예. 앞장서고
뭐 그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어찌 보면은 참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지 않았나 이래 보거든요. 조현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고쳤을 정당이 안 된다면 아까 깨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깨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분당 뭐 이런 사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내란 세력과는 같이 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까지 그까지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70%의 우리 현명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서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오므려서 정권 창출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는 있다. 네네. 그 말씀이신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국민의힘 당을 보고 있으면 옛날 민정당 보는 기분이에요. 저희 20대 때 봤던 그 전두환이 만든 그 상명하복식의 그런 당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혼군을 넘어서서 폭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추종했지 않습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나요? 그 당의 대표를 내쫓고 또 전당대회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왔다 해서 주저앉히고 그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또 시킨다고 그러니까 당원들은 찍어주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불출마하라는데 안 한다고 난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고 그럼 자기 측근 또 비대위원장 세우고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시킨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또 쫓아내고 이런 식의 행태를 대통령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국힘당의 정치인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추인해 준 게 당원들이에요. 그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나중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정해서 부를 만한 단어가 대구 경북 문제라고 하는 어떤 암호로 불릴 수도 있다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 경북 말하자면 이 국힘당의 문제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론이 있고 하나는 5.18 광수 침투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아마 외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 소위 영웅대망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힘에서 공공연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보수를 구분하는 감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요? 궁금하시죠? 그 기준은 당신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전두환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편이야, 우리 진영의 위대한 분이야라는 주장을 못하면 진짜 보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필님 여기까지만 잠깐 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엠이었습니다.